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수기 토론과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론과 민심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개된 이번 공론조사를 반영해서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바람이 적지 않은데요. 여야가 이견차를 좁혀나가야 할 과제가 우선인 상황입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까지 이제 발표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500명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선거제 관련된 각종 이제 정보를 공부하고 또 수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우선 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에 이런 이제 대표단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이라기보다 소통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낸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원래 그 EU에도 2007년 정도에 유로 통화를 시작할 때 물어본 적이 있고, 예. 일본도 아마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비하면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 위원회와 비슷한 이런 시민 참여단을 했다는 건 굉장히 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이제 결과가 좀 그 의외의 결과도 있고 뭐 예상대로 나온 결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예,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아마 의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난번에 4월 2일 날 전화 면접은 조사로 했을 때는 사실은 뭐 비례대표제 부분이나 정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로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바이어스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도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데 이렇게 또 500명의 참여단을 뽑아서 또 전으로 비교한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제를 이제 늘려야 된다. 이제 거기 그 500명 그 시민 참여단들도 처음에는 뭐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에 27% 찬성을 했는데 예. 이렇게 쭉 그 공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0%로 43% 포인트가 쑥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좀 늘려야 된다. 예. 이 얘긴데요. 이거는 지금 여야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그동안의 입장이셨고 민주당은 좀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 결과를 갖다 어떻게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이런 결과는 이제 이게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충분한 소통할 시간은 안 됐던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뭐 늘리는 부분, 줄이는 부분은 당론이라기보다는 그 비례대표제에 이제 조금 폐해라는 게 양당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구지만 대표로 온 사람들이 전문 영역의 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정수를 늘려야지 가능한데 네. 그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걸 굉장히 국민적인 반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숫자 늘리는 거는 이번에는 하지 않는 약간의 그 내막이 있었고요. 그 네. 범위 안에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비례 이제 확대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뭐 비례를 늘리려면 결국 이제 지역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 문제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가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소선거구제 누가 지역구가 줄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도 지금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게 이제 우선 중대선거구제를 수도권을 하자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도권 하면은 우리가 숫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거 다 양당 간의 계산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뭐 협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좁혀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이인선 의원께서는 지난번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전원위원회 토론 그 발표자로 나서서 선거제는 좀 국민들이 좀 쉽게 그 생각할 수 있도록
개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인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토론자로 나갔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선거제도라는 건 국민이 가서 뽑고 싶은 그 대표를 뽑는 지역의 대표를 국회의원을 보내고 비례를 뽑는 거는 당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결국은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난번 선거는 잘 모르고 이 연동형 비례제가 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위성정당이 생기게 되고 또 합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건 우선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병렬형 비례제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는 좋은데 예. 너무 시간이 지금 짧고 이런 지금 개편할 수 있는 시간 1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가면 안 된다는 입장과 예. 또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이렇게 넓게 가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군지를 굉장히 모르고 알려진 사람만 유리하게 되면 여성이나 청년이나 소수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그러면 선수 제한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고 내각 책임제면 다당 제기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는 굉장히 권력이 대통령한테도 가 있지만 국회도 권력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중대선거구제에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거나 그렇게 선수를 제한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선수 제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3선 이상은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걸 예. 제한하는 항목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지금도 그 지방선거는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3번 이상 못 하죠. 그런 예. 것처럼 이제 진짜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안정이 되려면 어떤 그런 이제 향후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도 이제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너무 없다. 이 없는 시간을 너무 무리하게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선에 연동형 비례제가 어려우니 돌아가서 병렬형 비례제로 가는 거 하고 그냥 소선거구제를 갈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다면 중선거구제는 수도권만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 예. 뭐 선수제한카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예, 생각이 일부 들어서. 지역이라도 중선거구제 정도를 지역구에서는 도입해보고 예. 비례는 이제 병립형으로 하는 했으면 것을 좋겠다, 예. 선호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지난 전원위원회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지금 선거제 개편 협상이 사실상 스탑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론조사 있었고 전문가 조사하고 여론조사 결과 이제 쭉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좀 협상의 물꼬를 어디서부터 터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아마 이 지금 이 정개특위 활동을 10월까지 연장을 지금 해도 연장해놨죠. 예, 예. 해놨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그전에 사실 여야 원내대표가 마무리할 시점에 우리가 전원회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양당 다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의 협상에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주는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자, 정치 현안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뭐 일파만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죠, 빗썸, 업비트, 그다음에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검찰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윤리특위 맞습니다.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만나서 일정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 이제 각 정당의 이제 입장이나 이제 대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이제 일요일에 쇄신 의총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남국 의원을 좀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온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에 앞서서 이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진상조사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부 총사퇴론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비명계 일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또 당 내부의 어떤 그 갈등 양상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뭐 저는 국회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국회의원이란 건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굉장히 공정성과 신뢰가 답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젊은 청년의 대표로 생각했고 귀하게 생각했던 분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편을 드는 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하고 싶은 청년의 입장이나 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 부분은 굉장히 본인이 자꾸 변명하지 말고 변명을 하게 되면 자꾸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은 소액이어서 뭐 그냥 뭐 굉장히 소액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돌아서니까 또 그 상임위란 건 사실 상임위에 문자를 잘못 주고 받아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국민들 지탄을 받는데 네. 그께서 이제 그런 코인에 대한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 또 그 금액이 2,400억이 됐다는 거는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불어나게 되면 국회 전체에 대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쌓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탈당해서 꼼수로 가기보다는 더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갔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내려놓는 방법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탈당을 해버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사하는 게 스톱이 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수사를 해주셔야 되고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에서 그 조사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정말 그 절대적인 도덕성 잣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선 의원께서 보시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그게 그 제한이 가상화폐 되죠. 등록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래서,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뭐 비트코인이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그런 상임위장에서나 우리 상임위는 우리가 세금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업무를 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 특히나 이태원 관련해서 그런 굉장히 심중한 상황에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첫 번째 잘못인 것 같고 또 그게 얼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일파만파가 되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요즘 최근에 자꾸 탈당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본인이 이 정치란 건 늘 생물이잖아요. 네.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오픈하고 내려놓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고 오늘 첫 회의를 이제 했고 신고센터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공직자 자산 신고할 때 포함시키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전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그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예. 이번에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토지 관련 전수조사 했잖아요. 예. 전수조사를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되고 쪽인가요? 예. 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당내에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었을 때는 누구든 간에 해서 잘못된 거 잘된 거 이번에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자산 등록도 신고에도 물론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켜야 되고요. 되고요. 예. 그리고 코인거래 진상조사단 출범이 됐는데 어떤 조사 그 활동이 좀 원활할까요? 아직까지, 원활이 잘 되려 협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직까지 이제 자체 국회는 조사인가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인가요? 자체 조사 겸 김남국 조사를 같이 겸하다고 저는 겸하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그 제2요구권을 이제 행사해서 국회로 이제 법안이 다시 돌아와서 예. 지금 뭐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제 그걸 재투표에 붙이겠다 이제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부권 행사가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 직역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해서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양국법은 조금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간호법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직역 간에 13개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간호사 협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런 직역 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수기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국힘에서는 그 여러 정책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대화를 하고자 했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좋지 않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법하는 건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걸 좀 고쳐서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서 유보적으로 다음에 또 고쳐가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고 저도 생각인데 예. 이게 이제 너무 전혀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고 완전히 양쪽의 얘기들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런 제의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의 요구를 하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예. 재투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재투표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네네. 그 사이에 어떤 좀 그 뭐 대화와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한 15일 이내는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서 한 90%까지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봤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 간호사 협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이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또 그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도 아니라고 여기는 맞다 그러고 판단할 수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직역 간의 그 첨예한 이해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5일의 여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또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간호사 협회에서 너무 많은 반발을 하면 우리 의료계 전체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양쪽의 그 직역 간의 어려움을 조금 더 대화를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투표가 붙여서 안 되면 다시 제로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지를 남겨놓고 가야 다시 수정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막판에 최종적으로 뭐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 이제 제2 문구만 이렇게 수정하면은 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예. 결과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진 않고 다시 이제 이걸 갈지 법을 새로 말지, 만들어서 이제 내려서 올려야 되나요? 다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예, 보시는지. 뭐 저는 이 법은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예. 그 생활법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다 뭐 이제 이런 부분도 논란이 상당히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 대통령 공약은 예. 모든 후보들이 저도 선거를 치릅니다만 예.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약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모든 법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이 법은 공약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공약을 했지 후보마다 다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 공약 안에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간호사 이 법에서는 너무 이 강력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그대로 고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막판에 이제 조정과 타협의 여지가 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